방정식의 활용 개념입니다.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다음의 개념들을 머릿속에 두고 문제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나이 계산에 대한 문제부터 보죠. 나이를 계산을 한다는 것은 현재 나이가 있을 거고, 현재 나이가 만약에 A이면 보통 묻는 것이 X년 후에 얼마냐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나이가 A이면 X년 후에는 A 더하기 X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가 10살이다. 그랬을 때 X년 후는 얼마냐? 10 더하기 X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 계산 문제를 식을 세워서 풀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연속하는 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연속하는 수라는 것은 주로 이제 예를 들면 1, 2, 3 이렇게 일씩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연속하는 짝수처럼 뭐 2, 4, 6 연속하는 홀수 5, 7, 9 이런 것들이 연속하는 수에 대한 개념인데, 문제를 풀면서 식을 세워야 하는 경우에 연속하는 세수는 식을 어떻게 세우느냐,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x-1, x 더하기 1이고, 뭐 연속하는 두 수 같은 경우는 뭐 x-1, x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속하는 뭐 두 홀수 같은 경우는, 홀수라는 것은 2씩 떨어짐으로 x 더하기 2를 가지고 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은 공책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에서 공책하고 학생의 문제는 미지수가 누가 되느냐? 여기서는 학생이 됩니다. 학생이 미지수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책을 나누어 주는데 학생들에게 5건씩 나누어 주니까 만약에 7건이 남는다. 그 얘기는 뭐냐? 학생 수가 미지수 x이므로 공책의 수는 5x 더하기 7이 되고, 만약에 3건이 모자란다는 뜻은 부족한 거므로 5x 빼기 3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볼 것은 의자와 학생수입니다. 의자와 학생수는 대부분이 뭐가 미지수가 되느냐? 의자가 미지수 x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예를 들면 한 의자에 3명이 앉으니까 학생이 4명이 남는다. 이래 되면 의자가 미지수 x이므로 학생 수는 4x 더하기 3x 더하기 4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볼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원가 개념입니다. 원가 개념도 식을 알면 크게 어려운 것은 없는데, 원가에서의 중요한 식은 다음에 두 가지 관계식입니다. 원가 문제에서 어떤 x1 하는 물건을 A% 인상을 하게 되면 금액은 x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a가 됩니다. 그런데 y1 하는 물건을 B 이제는 가격을 다운시켜 할인을 하게 되면 할인은 무조건 빼는 겁니다. 그래서 y 빼기 y분의 100분의 b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제 거속시 문제입니다. 거속시 문제는 거리, 속력, 시간 사이의 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 관계식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개념은 원형
호수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할 때라든가 아니면 같은 방향으로 갈 때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에 시간은 두 사람의 속도의 합분의 거리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같은 방향인 경우는 시간은 속도의 차분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둘레의 길이가 1000m인데 두 사람이 300m와 200m로 가는 경우에 다른 방향 200m로 이렇게 속도로 가는 경우에 다른 방향으로 가면 속도의 합 500분의 1000m가 되므로 2시간이 걸리게 되고, 같은 방향으로 가면 속도의 차가 100이므로 100분의 1000이 되어서 10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따라잡는 것은 따라잡기 문제. 동생이 먼저 출발했을 때 형이 뒤에서 따라잡는 문제는 시간은, 여기서의 시간은 두 사람의 속도의 차분의 처음에 차이가 난 거리가 됩니다. 차이 난 거리. 즉 이것이 무슨 말이냐, 만약에 동생이 먼저 출발을 했는데 30m per 분으로 이동을 하고 약 20분 후에 형이 50m per 분으로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하면 20분 동안 동생은 얼마만큼 가 있냐면 600m를 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 난 거리는 600m, 속도의 차는 20이므로 30분 만에 따라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이제 가장 어렵다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소금물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금물 문제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식이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의 소금물 300g이 있다고 하면 항상 뭐를 채우느냐, 농도, 소금물, 이 소금, 요 세 개의 양을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금의 양은 100분의 10 곱하기 300이 되어서 30g이 됩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면 물을 200g을 넣었을 때 농도는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물을 200g을 넣으면 소금을 넣지 않았습니다. 0이 되고, 소금물은 또 합했으므로 500g이 되고 소금은 30g이 됩니다. 그러면 농도라는 것은 전체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므로 6%가 된다. 이렇게 농도, 소금물, 소금, 이것을 채우는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기차 문제입니다. 기차는 보통 터널을 통과한다든가 교량을 통과하는 이런 쪽에서 식들을 다 속도에 대한 식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속도는 시간분의 기차의 길이 더하기 터널이나 교량의 길이, 이런 식으로 속도에 대한 식을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차의 길이가 1000m고 터널이 800m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통과하는데 얼마 걸렸느냐, 10초가 걸렸다고 생각을 하면 속도는 10분의 2개 더한 1800이 되기 때문에 180m per 초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차 문제는 속도는 시간분의 기차의 길이 더하기 터널의 길이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 문제가 있습니다. 일 문제는 항상 전체를 일로 보고 그 다음에 하루 동안에
각 사람의 자금량을 구해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A가 6일 동안에 일을 혼자서 하면 일을 마친다는 얘기는 하루 동안에는 얼마 일을 하느냐? 6분의 1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만약에 뭐 2일 동안 일을 했다 그러면 2일 동안 한 총 자금량은 6분의 1 곱하기 2가 되므로 전체의 3분의 1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방정식의 활용 개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